안녕하십니까. 6월 8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제 저녁에 KBS 본방송을 통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KBS 기자와 단독 대담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습니다. 우선 첫째로 제가 느끼는 것은 윤 대통령은 메모나 무슨 조력자 앞에 자료 전혀 보지 않고 그 나름대로 국정 전반에 대해서 일단 증문즉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것은 아마도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문재인 대통령까지 그게 그런 식의 대담을 하더라도 그 주어진 국정 전반에 대해서 경제, 안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미리 특별히 준비하지 않고 평소 생각한 대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단 대통령으로서 그게 괜찮은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런데 왜 기자회견을 안 하고 그런 형식으로 했느냐. 연두기자회견을 생략했습니다. 작년에도 한 거, 금년에 생략했는데, 그 생략한 그 근본 이유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김건희 여사의 가방 몰카 사건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연두기자회견에 많은 기자들 앉혀놓고 질문 답변하다 보면 그걸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기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것이 어떤 말의 실수라든지 잘못 얘기하다 보면 선거를 앞둔 마당에 야당에 큰 빌미와 야당 쪽에 호재를 줄지 모른다 하는 그런 어떤 우려와 두려움 때문에 용산 참모들도 이게 연두기자회견을 삼가토록 건의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 대통령이 어제와 같은 그런 정식의 대담은 한두 번은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대담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에서 옮기고 난 다음에 국무회의실이나 대통령 집무실 그리고 그런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저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알릴 때는 관저 생활도 알려야겠지요. 그럼 부인이 틀림없이 동반돼야 됩니다. 부부가 어떻게 살고 있다 하는 거. 그런데 앞으로 이제 이것을 일종의 다큐멘터리 성격으로 본다면 어제 그런 것은 유효할지 모르나 이것을 기자회견으로는 볼 수가 없다. 윤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 이래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한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수시 기자회견 하겠다는 것입니다. 수시로 기자회견. 어떤 현안이든 간에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긴 이유가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2층이고 1층에 기자실이 있다. 수시로 내려오겠다. 그 처음에 도어 스태핑을 했지요. 출근길 질문 답변. 이거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빗나가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폐지한 건 잘 됐어요. 그러나 현안에 대해서 2층에서 아래층 내려올 때는 참모들하고 현안에 대해서 어떤 인원을 해가지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머리를 가다듬어 가지고 내려오는 것이니까 도어 스태핑에 따르는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윤 대통령을 지지한 첫째 이유가 그겁니다. 김영삼 대통령 이래의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역대 대통령들이 수시 기자회견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연두기자회견은 누구 말 맞다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되어버렸고, 특히 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때 이래갖고는 그 국민과의 소통 방식이 빵점이야, 빵점. 우리가 어째 이런 분들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는가. 대통령들 그 기본적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도 없는가 하는 한탄을 수없이 했습니다. 무슨 소리가 하면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국무회의나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A4 용지에 쓴 걸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 일방 메시지 전달이죠. 일방 메시지.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 선거 전에 누구누구가 반역자라는 얘기가 제가 그 선거를 망치는 결과까지도 오고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근데 윤 대통령은 청와대가 구중궁궐이다. 틀림없지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춘추관 기자실까지 차를 타고 와야 돼. 그러니까 이거 없애겠다. 잘했다. 그리고 뭐 하느냐.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이 2층이다. 1층에 수시로 내려와 기자회견을 하겠다. 박수 쳤다. 꼭 그렇게 할 사람이다. 담대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 약속을 안 지켰어요. 금년에 작년처럼 연두기자회견도 안 했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누가 뭐라 그래도 제 생각은 김건희 여사의 몰카 가방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작년에 터지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 나와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질문 답변을 들으면 말꼬리가 잡혀가 야당의 공격을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연두기자회견도 미뤄버리고 이번에 이런 대담 형식의 일종의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하면서 1시간 10분 넘는 프로에 한 5분 정도 끝부분에 이걸 넣어가지고 앞에서 덮고 뒤에서 덮어버리고 어느 정도 어제 그 방송이 윤 대통령을 지지한 계층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으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극렬 반대파 표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중간 부동층을 생각할 때 어제 그것은 굉장히 위협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회견을 이제 이번에 기피했던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악질적이고 악랄하고 공작적인 대북 그리고 종북 주사파 목사가 틀림없는 그 최재형이라는 자의 함정에 깊이 빠져버렸다. 깊이 빠져버렸다. 요게 사건인데 이걸 그냥 폭로를 해버렸다. 그래가지고 김건희 여사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거기에 곁들여 가지고 제일 먼저 주요 언론사의 여성 논설위원인 김모 씨가 나폴레옹과 부인 조세핀과를 대비해가지고 조세핀이 호화방탕하고 남편을 제압했다. 이런 기사를 논설로 쓴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얼마 뒤에 김경률 비상대책위원이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의 애둘러 비유하는 표현으로 김건희 여사 가방 몰카 사건을 언급한 일이 있습니다. 이게 김건희 여사에게 충격을 줬고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분노케 했고 충분히 이해합니다. 마리 앙뚜아네트에 대해서는 불란서 혁명기에 그의 악행이라고 하는 게 과대 포장된 면이 있다는 게 지금 역사학자들이 발견하고 있어요. 어떻든 이게 나쁜 왕비다 이런 인상 때문에 거기에 비견되는 것에 대해서 본인 자신이 분노하고 남편인 대통령이 격노한 것은 김경률이 언론사의 김모 논설위원이 그거다 치고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이 밑에 있는 김경률이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비서실장을 보내가 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하라고 압력을 가했죠. 사퇴하라. 부부의 분노지심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그때 사퇴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지금 이 판이 본인 거부했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마리오 앙뚜아네트의 발언을 꺼냈던 김경률 회계사가 마포 의뢰 정청래 후보하고 맞붙는다. 물론 그 전 단계 국민의힘 과정에서는 경선을 해야지요. 맞붙는다 하는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싸움이 된다고 다 인정했는데 사흘 전에 나는 불출마하겠다. 이게 마리 앙뚜아네트 그 다음에 한동훈 퇴진 요구 그리고 요걸 수습하기 위해서 김경률의 저는 강제적으로 넌 입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최재형이라는 자의
그리고 그 배후의 좌파들 서울의 소리를 비롯해가 이 악마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함정에 이쪽 같은 편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가지고 혼란을 야기시키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저는 이걸 초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방송, 이 테이프를 쭉 여러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목에 나왔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사과하면 된다, 사과. 사과라는 게 죽을 죄를 지었으니까 사과한다, 이게 아니지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 중에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그 협약 때문에 한국도 일정한 쌀 생산량의 한 부분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고 하는 그러한 풍문이랄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정세에 대해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손으로 단칼에 절대 수입 안 한다. 그냥 뭐 경상도 액센트 강하잖아요. 저는 그냥 뭐 개성을 좀 아는데 그때 후보 시절에 절대 안 한다, 내가. 대통령 걸고 절대 안 한다 그랬어. 1년 만에 우루과이 라운드로 이래서 한국에 쌀 재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정한 양을 외국으로 수입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 텔레비전에 나와서 혼자 딱 나왔어. 와, 저 김영삼이가 좀 외람된 표현입니다. 이렇게 형 무섭고 당당하다는 사람이야. 고개를 완전히 숙여버렸어. 거의 눈물을 흘리듯이. 이 국민에게 사과드린다. 이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제조약기구의 일원으로서 이럴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그렇게 나오는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 너 왜 공약을 할 때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하고 지금 와서는 그렇게 하냐,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라고 하는 게 제가 그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나사렛 예수나 석가모니까지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악랄한 수법에 걸렸다. 정말 통탄하고 가슴 아픈 일이고, 그러나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은 어떤 경우라도 이런 선물 같은 건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데 제 아내가 결국은 이게 받게 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다. 정말. 남편인 대통령으로서 이 철저히 막지 못한 것도 그렇고 제 아내도 지금 반성하고 그러고 있다. 이게 잘못을 인정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제 아쉽다 그래 버렸어. 아쉽다. 저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 공약을 안 지키고 그리고 이런 이 다큐멘터리 형식을 통해 가지고 KBS 기자 한 사람하고 이렇게 좋은 말로 주거니 받거니 분위기 잘 맞추고 이것도 이제 영상 편집을 아주 잘 정교하게 해갖고 하는, 그렇게 해서 그 속에 부인 문제를 좀 외람된 얘기지만 슬쩍 끼워 넣었다. 나는 이게 아쉽다. 이게 윤 대통령. 이게 왜 아쉽다. 이렇게 왜 많은 노력을 드립니까?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사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KBS 기자하고 대담하는데 주제는 무제한이다. 우리가 주문한 일이 없다.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무슨 과제나 이슈별로 특별히 주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서 즉답을 하겠다. 그걸 통째로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KBS가. 그러니까 소통이라고 하는 게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또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재답변하고 재답변에 대해서 재질문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진작 대통령이 어제 그러한 자세로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 마리 앙뚜아네트 말도 없고 한동훈이 이놈 쫓아내야 되겠다는 말도 없고 김경률이 너 국회의원 입후보 안 해야 되겠다는 말도 안 생겼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더 얘기해봐야 뭐 제가 가슴이 답답한 건 아니지만 윤 대통령 이 방송 들을 가능성이 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혹시 들으면 좀 자꾸 언짢아질지 모르겠는데 결론 내리겠습니다. 모든 것은 초심으로 돌아가세요. 윤 대통령.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왜 옮겼습니까? 2층 집무실 1층 기자실입니다. 거기에 수시로 와서 얘기를 해야죠. 수시로.
가령 부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얘기하는데 엉뚱한 뉴스 나온다. 두 번 내려오는 겁니다. 두 번 내려가도 또 온다. 세 번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공자가 말한 대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잘못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때에 그것이 마치 10가지 잘못이 있는 것처럼 상정을 해놓고 고개를 숙여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런 말도 배워야 됩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쌀 수입 사건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보인 그런 태도, 그게 아주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으로 거의 눈물을 흘리다시피 고개를 숙여버렸다.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된다. 윤 대통령은 나는 어제 이걸 기자 간담회라고 보지 않고 다큐멘터리라고 봅니다. 청와대 생활을 이렇게 소개했다. 집무실 책상에 트루만 대통령이 내 영어로는 지금 기억 못하겠는데 모든 책임은 여기서 끝난다. 내 책임이다. 이런 것도 설명하고 아버지 서각도 설명하고 듣고 보기 좋은 면도 있었지만 이건 기자회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2층에서 1층으로 수시 기자회견을 해라. 이것을 명심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